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여행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장일 시위 시작했습니다. 현장 취재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수화물 탑재 안내 서비스를 유럽, 미주, 대양주, 두바이, 홍콩 노선 등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세계 관광 트렌드 도서를 출간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과 한국PCO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형 글로벌 PCO 육성을 위해 상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리아나 관광청이 티니안 핫페퍼 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 간염이 없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개최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포시즌스 방콕 앳 차오프라야 리버가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1월 26일 화요일자 순서 시작합니다. 말로만 재난업종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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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재난업종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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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부터 집회 예고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이번 시위 집회 현장을 취재해 봤습니다. 그리고 타 매체에서 대부분 같은 내용을 담아내기에 조금은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미심쩍었습니다. 과연 거리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용기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같은 이 시국에 여행이라는 단어는 곧 바이러스 전도사 같은 이미지로 둔갑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행업은 여행사입니다. 여행업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아마도 5할 이상은 이른바 관광을 전공한 사람일 수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학창시절 민주화를 위한 집회와는 거리가 먼 전공자들이겠고 40대 이하라면 나라와 정치 걱정보다는 머릿속엔 항상 지구본이 아른아른 거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투쟁, 시위, 집회 등 다소 전투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공정해 보이지 않는 항공사와 대형 여행사와의 거래 관계에서도 그래서 별다른 불만의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통상적인 상식이 되었으며 불공정한 거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기적과도 같은 묘수를 고안하고 회사를 이끌고 고용을 창출했으며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산업 분야에서 가장 순진하고 조용한 여행사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거죠.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냉정하게 구분하자면 여행업의 구조 속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을 중에 을입니다. 챙겨야 할 직원이 한 명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애매한 숫자만큼 있어서 그놈의 정 때문에 몇 달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포기한 지 이미 수개월째입니다. 이젠 자신들의 목구멍이 문제입니다. 빌려서 목구멍을 채우는 것도 이미 한계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온 거죠. 아마도 여행업이 대한민국 땅에 생긴 이후 가장 오랜 시간 시위에 돌입할 태세입니다. 수년 전 대한항공이 여행사들을 섭섭하게 했을 때 협회 주관으로 오전 한때 시위에 돌입한 이후 처음이며 장장 10일을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간다고 하니 그 각오와 의지에 관심을 더 가져봐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의 허가와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주요 협회는 거리에 나오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 시위에 낯짝이라도 비춰야 마땅합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부터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여행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외치는지
알아야 한다며 나왔습니다. 매우 마땅한 일입니다. 한국관광업회 주강회가 있기는 있나 싶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회원사일 텐데 말이죠. 항공사 역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죠. 항공업과 여행업은 다르다는 특권 의식일 수도 있겠고 차별 의식일 수도 있겠지만 요새 말로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그동안 여행사에서 팔아준 티켓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건까지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대까지도 바라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사태에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면 최소한의 관심은 지당하고 마땅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업종들은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PC방 업주들은 컴퓨터를 거리로 끌고 나와 망치로 부수죠. 또 다른 업종은 그들이 팔고 있는 또는 수익 창출에 도움을 주는 유형의 물건들을 거리에서 또 부수고 또 태우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죠. 여행이라는 것은 시위에서마저도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비행기 티켓 들고 나와 찢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또 이 티켓이죠. 그렇다고 비행기를 가지고 나올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로지 가진 것이라고는 피켓 몇 개와 목소리 뿐입니다. 이마저도 방역의 문제로 5에서 6개 정도 피켓을 들고 있는 이들은 뭐뭐 하라는 재창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집회와 시위가 수십 개 열리는 다이나믹한 코리아에서 주요 언론의 기자들에게 집회 현장 취재는 아마도 자신의 침실보다 고요한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카메라만 켜놓고 시선은 모두 넋이 빠진 듯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름 없는 여행사들의 외침은 평소 같으면 관심 밖의 일이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무언가 연결성을 갖고 보도할 찬스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시국이 아니면 언제 그들이 여행사에 이런 관심을 갖겠습니까? 1월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회는 열흘간 이어집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감정적인 호소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 제23조 4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된 여행사들의 집회 그리고 시위는 정당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같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매우 상식적이고 그리고 고요한 외침입니다.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